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그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빠른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검사 이 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용품 거래처별 균형 구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건소 55건, 농업기술센터 51건, 환경사업 75건 등등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제 구매를 작년에 51건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 기타 등등 다 지금 해당 사항인데 사업소 등 기관에서 사무용품 구매의 경우 지역 영세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토록 조달청 구매를 지향하고 자율 구매를 허용한 바 이 취지대로 그제시 관내 문구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용품 등을 균형 있게 구매를 하여야 함에도 2022년 기준 그제시 산하 세개 사업소 및 세개 특별회계에서 거래처별 구매한 사무용품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최고 63.6%까지 특정 업체에 불균형 거래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은 향후 사무용품 자율 구매 시에 거래처별로 균형 있게 구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가 올라와 있어요. 농업용 관정 수중 모터 관리 철저. 이거는 우리 노지아 의원께서 아마 다른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제수지 재단 관리 풀베기 그것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올라온 거를 잘 좀 요 지시대로 그렇게 나중에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고 39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 이게 2022년 거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이거는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 이게 보물섬 이벤트에다가 그 1,170만 원을 예, 맞습니다. 행사 자체를 의자 이런 거 임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스피커 들어간 장비 자체를 모두 임차하는데 비용이라고 용역을 보시면 줍니까? 됩니다. 이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용역이 농업인의 날 전체 행사비가 금액만 어바웃으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예. 아, 근데 이건 너무 안 작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꼭 필요한 그것만큼은 견적 들어오는 대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지금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농업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제시에 농업인 전체를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도대체 하시길래 이 참 납득이 안 가가지고 뭐 1억 5천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기념식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죠. 이게 그 지금은 뭐 1,500만 원 작은 행사지만 우리가 거제하면 그래도 뭐 어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농업 이쪽도 중요하니까 또 이번에 또 센터 개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도 커져야지 수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떤 상징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401페이지입니다. 이게 7번에 보면 행정소송 등 접수 및 진행사항. 그래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농어촌 민박을 운영을 하려면 230회 이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단독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수리 처분을 한 걸 이분들이 행정 심판을 그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항이 그 지침에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정리가 안 되겠다고 이제 행정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패소를 해서 이제 승인을 해준 경우에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밑에 세 번째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이미 230 평방미터를 초과한 걸 가지고 민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법에 230회 그 이상은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한 결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법이 갑자기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작년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전에 이 건물을 지어난 사람들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일부는 이제 이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부터 건물을 크게 이제 문제는 첫 건물은 무조건 230회배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상 지은 분들은 어쩔 방법이 없고요. 그 이야기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뭐 이러저러 지금 소송에서 저희들이 뭐 지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지금 이제는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박이라 하면 피크가 있을 건데 그죠? 민박이라는 거는 렌탈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한 예로 뭐 이게 소송 가고 뭐 가고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면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시설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작년에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또 6개월 1년 동안 행정 소송을 함으로 해서 수익도 또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도 이게 이제 이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 잃는 거죠. 전부 다 잃는다. 자, 뜯어 고쳐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장사 못 해서 또 지출이 발생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재산 투입해가지고 또 뭐 금융 비용도 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거의 완전 너무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이 법적으로 안 가고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꼭 우리 거제시만 볼 게 아니고 전국의 판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래도 평균 뭐 10개 중에 한 뭐 대여섯 개 내지는 뭐 6, 7개 정도는 이 사람들 편에 들어주더라 하면 또 그런 걸 또 사례를 삼아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407페이지. 이 숲수리 공원 관리, 뭐, 이거는 이번에 뭐,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숲수리 공원 관리 운영 현황에서 보면, 이게 이제 모노레일 뭐 관련인데, 이것도 맨 그 하이브리드 종입니까? 이번에 뭐 새로. 예, 지금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배터리. 하이브리드. 예, 예. 그게 내가 지금 관광공사에서 지금 그 포로수용소에 하려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그지? 저희들이 이제 그 견학을 일부 그 곳에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 운행 거리 기간이 뭐 별로 크게 경사도 심하지 않고 또 거리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해도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8월 달에, 8월 달에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이제 개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8월 며칠입니까? 개장식이. 지금 저 식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공기가 지금 이번에 한 번 더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완벽한 마무리를 한 후에 지금 준공을 처리를 하려 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7월 21일 최종 지금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혹한기를 좀 피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대강당 이동에 대강당하고 이제 생활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이 대강당은 우리가 소위 초등학교 체육관하고 크기는 조금 비슷합니까? 더 작습니까? 대강당. 2층 대강당이 전체 749 지금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제곱. 그러면은 한 200평이 좀 200 티켓이라고 이런 포함되지만 200평이 좀 더 200 된다고 평이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평이면은 뭐 행사 각종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겠네. 예, 문제가 없을 거로. 이제 지역민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무료로 렌탈이 돼야 되는데 지역민들 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아직까지 뭐 야간 운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아마 해봐야 이제 이런 게 대강당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각종 행사 때 좀 써잡고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술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어떤 그 뭐 어린이 행사도 있을 것이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쪽 지역에 그런 것도 분명히 머릿속에 아마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그 저번에 우리 그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질문할 거니까 제가 그 뭐 우리 그 뭐 펫 이런 쪽으로는 내가 질문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 현장마다 그 농업 우리 그 정책팀들도 그렇고 그래 다니시고 하는 거 보고 참 그 그때 시끄러워 가지고 그 개사육장인가 그것도 가보고 했다 아닙니까? 예, 예. 와, 그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뭐 추가로 뭐 좀 이렇게 뭐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와,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저도 혼자 뭐 격리를 가면은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근무를 하기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뭐 다무 10분을 앉아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자리고, 그래서 그 채용될 때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뭐 일반 우리 뭐 시민들하고는 좀 틀린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근무를 하는 거고, 그래 저도 뭐 수시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 만드는 그쪽도 우리 같은 그때 본데 아닙니까?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그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만드는 데 같으면 우리 시 행사나 각종 여러 행사 때 그런 도시락을 우리가 또 판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자면은. 하여튼 그런 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있겠더라. 예. 예, 고맙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그 보면 393페이지에 그 첫 번째 건의사항 이거는 모노레일 이 관광열차 이거는 지금 뭐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뭐 변경됐습니까? 자, 지금 저희들이 관광열차는 사실상 거기 지금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을 예.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추진을 또 하네, 그죠? 예, 모노레일을 모노레일. 예, 예. 모노레일 그러면 지금 뭐 추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그 14인승 2대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그 모노레일 그 경관 심의를 지금 이번 달 중에 받고요. 그다음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 인감 및 그 계약 심사를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할 거를 계획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는 시범 운영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애기들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뭐 애들도 있고, 이거 거기서 저까지 이제 우리 그 양치기 하고 이런 데 올라가려면 애기들이 이제 걸어가기가 좀 뭐해서 뭐 애들 뭐 거기 안에 보면 또 저것도 있죠. 애들 교통 뭐 이런 네, 교통공은 밑에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빨리 좀 잘 하셔가지고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니까
그 저희 지역구의 남부 거제 둔덕에 뭐 일을 많이 하셨네요. 뭐 포장공, 조금마을, 여차, 도장포, 다대 다 완료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그죠. 예, 예. 올해도 또 뭐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원래 뭐 예정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올해는 지금 둔덕은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예. 뭐 사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좀 챙겨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내가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419페이지에 농업 용수 이거는 양수장을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파달라면 파줍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일반 양수장을 틀려 가지고 예. 지금 동부에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한 42억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한국농업중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그 땅을 일반 땅을 지금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물을 펌핑하는 그런 좀 시설인데 지금 그 용지 매수가 지금 그 땅 주인인 222해배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가 한 1,500배 정도 되는데 그 땅까지 지금 다 매입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해가 추진할 그러니까 이게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를 보니까 거의 저번 주에도 내가 옥동에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하수가 사실 지금 거의 뭐 예전만큼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파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뭐 수요는 많고 해주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식수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주는 것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업 용수도 지금 그렇고 여러 군 저희들은 또 지역구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지금 그런 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웬만하면 해두고 싶지만 이게 또 아무데나 팔 수도 없는 거고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좀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 관련인데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제 민박 업체에서 소방 시설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민박 업체에서 소방 시설을 이제 똑바로 안 갖춰졌다 해서 이제 수시설 기준 위반이라고 이렇게 거제시 전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는 장소 예, 특정 장소입니까? 예, 특정인입니다. 이런 사항이 경남도까지 올라갑니까? 도가 아니고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놓은 그런 사항. 예. 우리 시 감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407페이지 숲소리 공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소리 공원 개장이 20년도 6월 달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127억 정도 예, 맞습니다.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 갔을 때 그 수유실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원래 당초부터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예. 제가 다른 곳하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 방문객 수입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방문객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늘어난 대비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이 초창기 2000년도하고 이때는 음료를 좀 많이 좀 소비가 됐는데 감옥갈수록 이게 커피, 음료 이게 좀 많이 좀 안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자리가 2층이 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조금 그래서 좀 소진이 좀 수입금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카페 수익이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지금 현재 포토존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지금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네.
전에 그 올라간 입구에 이제 포토존을 하나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홍보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포토존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진다. 지금 이제 홍보를 거제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오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자체 홍보가 서로가 서로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뭐 멋지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 우리 조대영 의원님이 그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이브리드를 하시는데 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전기보다는 지금 금액도 좀 그 배터리 금액이 좀 많으니까. 예. 좀 그거하고 위험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상 우리 뭐 차하고 또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대세듯이 지금 저희들도 뭐 관리 편리성 뭐 이런 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로 유지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유지 관리비는 당장은 크게 들어가는 건 없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차처럼 배터리를 교체를 할 시기 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뭐 그거 정도는 일반 운영하는데도 그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설치 구간이 1km로 전에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은 이제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 얘기가 됐는데 이 그 타시는 분 이제 표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그걸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숲소리 공원이 이제 모노레일까지 개장이 되고 또 위에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또 그 체험 센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방문객을 20만 원을 내서 1인당 숲소리 공원에 와서 딱 만 원씩 소비를 해서 1년 매출을 20억을 지금 이제 목표를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모노레일 그 탑승 그 승차권 예매를 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모노레일을 이렇게 타야 할 이유나 이런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올라가면서 길이 좀 오래 걸어야 되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뭐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는 의미에서는 좀 탈 수도 있지만은 올라가면서 볼거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길만 1km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볼 수 있는 그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중간에 이제 포토존을 갖다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안개 분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설도 지금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모노레일은 지금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오면은 그 애들이 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좀 경사길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많이 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목표 고객에 대한 거는 분명히 타겟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제가 예. 그거는 꼭 이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타겟팅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안개 분사를 통한 뭐 분위기 연출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노레일 설치 후에 어떤 인력 운영이나 또 예산 부분도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또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전문 정비사하고 임행 정도로 지금 채용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 목표에 예. 그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당을 쓰고 가는 우리 거제시의 핫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반려동물 복합 공간 조성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난번에 우리 경관위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뭐 1차적으로 잘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조금 뭐 단점이라면 좀 외진 곳이고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 원래 당초에 이제 보면은 원래 반려동물 놀이터가 저 자리가 아니었고 우리 숲소리 공원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그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은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뭐 도로를 지금 다시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은 뭐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인가하고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거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분 준공한 걸로 알고 1차는 위에까지만 1차고 지금 전체 이제 지금 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예,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가보니까 그 복합 진입부 부분에 오른쪽에 그 고물상입니까? 예, 예. 그 이제 그런 운영에 따라서 경관 환경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하객 여기 와야 될 이유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 복합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벤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통한 뭐 홍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에 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그 시점에 좀 뭐 반려동물 우리 관리하는 뭐 그 카페나 이런 부분 의논을 해서 그분들을 다 뭐 초청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하여튼 해서 좀 모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진입도로 반대편에 숲부지에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예, 그건 사유입니다. 예. 그쪽 공간이 상당히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복합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개를 통해서 개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제 반려동물들을 같이 거기 이제 산책하는 산책 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이건 이제 의원 차원에서 아이디어인데 예전에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된 호텔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해서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먼 미래에는 거기까지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추상적으로 좀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과에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맡겨서 한번 전체적인 구상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이 15일 날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동부면 율포의 경우 지난해 1월 7일 날 그 돼지 축사의 그 분뇨가 누출이 되어졌어. 내천을 건너서 이제 강에 이르는 게 되어져 크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졌죠. 예. 또 그에 따라서 가축 분뇨법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인지된 상황에서 고소가 되거나 행정 처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율포 주민들은 참으로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악취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심각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니까 율포 마을로 이사 오는 경우도 뭐 귀촌하는 경우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3년 전에도 우리 농정과 또 기후환경과 이제 환경과가 되겠죠. 특히 이제 수질 보전 담당자하고 지역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한 나름대로 개선도 노력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난해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생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이 이제 과장님으로 가셨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거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인데 이것을 우리 시의 재원이라든지 정책으로 감당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동부면 농촌공원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철거가 되는 형태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면 율포지구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금년 1월 말부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0억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지금 5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농장이 8동에 전체 축사 면적은 2,800해배 정도에 지금 돼지가 안에 사육되는 두수는 2,100마리에서 한 2,200마리 정도 지금 됩니다. 전체 이제 부지 면적은 11,471평방미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사를 모두 철거를 하고 토지하고 지작물 보상, 영업 보상까지 다 맞춰서 11,471평방미터의 땅을 우리 거제시로 명의 등기를 해서 기농기촌 스마트팜 센터를 지금 이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공문만 오고 최종 지금 금액은 90억 규모로 했는데, 지금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체 금액은 검토를 해서 이번 달 말에 최종 공문을 알려줄 거마 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공문이 오면은 이번 이제 추경에 지금 국도비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이번 추경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부터 지금 시작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가 저도 참여했지만 이제 상생협의체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철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쉽지 않았어.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만 맡겼어도 안 될 문제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 지난 7월 달에 악취 관련 배출 시설 신고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주민들이 이제 악취 배출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시설 개선이라든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사업자도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담과 경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과가 나서서 이와 같은 철거를 하고 90억을 들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제 그간에 이제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철거를 하고 아까 스마트팜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쪼록 유해시설 정비해서 마을 정주 환경도 개선하고 또 스마트팜과 같은 이와 같은 시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와서 마을의 어떤 경제적 이익, 성장을 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예,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름의 이런 귀한 성과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자, 농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414쪽에 불법 농지정용 단속 현황을 여기에 자료로 내놨습니다. 2022년에 이제 건수, 필지, 유형별 농지 불법 전용 현황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내놓은 겁니까? 이제 우리 감사 자료에 나간 농지 불법 단속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인지를 하거나 대다수가 인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건에는 지금 농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감사 기간 수감 기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뭐 안료도 많이 했는데 대다수가 그 건설 뭐 장비 적체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럼 이제 허학과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4월에서 5월 21일 감사원 전국의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우리가 이제 가설 건축 농막 설치된 거 1,594건 중에서 불법 정축, 즉 건축과 허가과의 불법 정축 위반 건수는 660건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농지 전용 형태로 우리 되어진 것은 480건입니다. 이제 허가과와 건축가는 불법 정축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이뤄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농지 전용 480건에 대한 감사원 지적 내용에 대한 우리 농정과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480건에 대해서는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건축가보다 더 빨리 원상 회복을 하라고 이제 그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간 그는 건축물은 우리 이제 뭐 허가가나 건축가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농막에 딸려져 있는 저 바베큐장, 그다음에 그 차를 대기 위한 자갈 포설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야자 매트 깔아놓은 거, 뭐 여차 그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80건을 지금 이제 다 원상 회복을 명령을 내렸지만 예. 이게 원상 회복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농막을 설치한 농가도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죠. 예, 그럴 예.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간 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지금 이제 차를 댄다든지 자갈을 깔았다든지 그 뭐 데크를 설치를 했다든지 그 고기를 굽게 버글러를 놨다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 그렇습니다. 그 농막 자체는 막 이용을 하는 거는 왜 또 농지법에 또 잠시 쉬면서 할 수 있는 그건 맞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집 주변에도 가면 와가지고 고기 구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음악 크게 틀고 사실상 그 밖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 저희 농지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법과 불법이 만연합니다. 또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이번에 불법 정축 농지 전용으로 조치 대상에 이르는 농민들의 경우 순수한 농민입니다. 별창처럼 쓰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 참으로 애가 타는 절절한 이제 요구의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유연하게 특히 불법과 편법으로 했던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법 그런 경우를 정하고 농사 목적으로 또 쉼터 기능, 일시적인 쉼터 기능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농민들이 이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신청서를 내라 해가지고 지금 좀 그거는 유예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480명 나간 중에 25%가 간의 출신들입니다. 주소가 그렇게 우리 거제시에 두고 있지는 안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25%쯤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민이라고 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거의 별장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부터 지금 정리를 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여튼 농자재를 보관하고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고 농작업 중에 잠시간의 휴식 또 연면적 2집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불법으로 지적된 내용은 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감사원 조치 이후에 어떻든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 되어지면서 농지법에 대한 시행 규칙을 이제 개정코자 했다가 현재 예,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탁상 행정 탓으로 이르는 과정에 이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농민의 입장 또 지금 애매모호하고 불법과 경계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감안하셔서 시행규칙 개정에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의견을 한번 농림식품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떻든 기농과 기촌을 준비하는 도시농부분들에게도 이게 피해가 좀 갈 수 않도록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감안하셔서 어떻든 우리 주민과 그 도시농부들이 기업이촌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불법 편법을 막기 위해서 농막 모델 또는 모델도 마련하고 그다음 설계도 우리가 시가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신고하는 건수에 있어서는 표지 안내판을 또 설치토록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표지판 안내판 작성하는 데 있었어도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라는 내용 유의할증까지 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몰라서 불법이 지적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까지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필 우리 노재하 의원님하고 질문이 비슷합니다. 414페이지 농막에 대해서 잠깐 언론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보면 농지법 5분의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관련해서 14일 6시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의견 개진이 3,470건, 조회수는 한 3만 명 정도 올라왔어요. 가장 그 좀 폭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가장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주말 농장의 그 문제점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민이 정말 와서 농사를 조금 짓고 싶다 이런 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소농가, 작은 농가들이 그 거래가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도 뭐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용주택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이용을 하면 그 대가로 세금을 물리는 정도 해서 도시민과 농촌이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가장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농막은 사회적 욕구가 너무 심하니까 그 중에 인구 감소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활 인구를 넘어서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 정주 인구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말 농장을 하다가 보니까 내 이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6평 기준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10평 정도 늘리자는 개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잘 정치를 해서
새로운 접근 방안도 연구를 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돌아가는 그 형태를 보면 연강제금도 일시중단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언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별장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이제 과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는 별장이다. 이거는 뭐 정말 농사를 전점을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건 주말 농장이다.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노 의원이 아까도 질문했는데 그 농촌 공간 사업 농축산부에서 하는 거는 어제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도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한 5년간 하는 건데 그 우리 그게 율포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까해서 잘 파악하시고 이거를 선정을 해서 올린 것 같는데 그 축사 철거하고 토지 보상할 때 그러고 또 스마트팜 센터를 하는데 공원도 조성을 합니까? 예, 공원이 지금 면적이 3,600회 정도 공원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원은 어떻게 뭐 이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 기농자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센터를 조성을 지금 하는 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예.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희 거제시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인구의 뭐 유입에 대해서는 좀 대부 삼성 뭐 지금 하나로 바뀌었지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농기 촌인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한 해에 거의 지금 코로나 없을 때는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6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만한 자리도 없고 너무 이제 지금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식물 공장하고요. 네, 식물공장. 예, 스마트팜 온실하고 네. 스마트팜 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해서 그 기농기촌의 교육장을 겸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그렇죠. 하려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림부 이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을 뭐 다른 데는 재수하려고 3수까지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올 1월 달부터 했는데 이런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10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13개가 신청을 해서 6군데만 이번에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들게 된 겁니다. 경남에서 저 하만, 예, 사천, 예, 거제 예.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른 돈은 2개, 뭐 3개밖에 안 됐고 예, 좀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참 됐었습니다. 우리 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이 축사 철거, 네. 토지 보상 네. 이런 문제잖아요. 예. 그 8동 그 보상 이런 거 하고 할 때 그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로컬푸드 430회 중인데 충북동에 로컬푸드 추진 사업이 6.15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 예. 그건 아니고. 아이고. 맞네. 그래. 그 부분도 임산부 보통인가. 그렇네. 예. 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건의할 게 있어가지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 우리 거제시 혹시 둔벙 아시죠? 예. 예, 둔벙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요구를 했는데 그 우리 거제시는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유가 이 둔벙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시 직원 중에 둔벙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인고 모르겠는데 사실상 진짜 예. 촌에 저희들 그치 안 살았으면 둔벙 자체의 용어도 그렇죠. 모르고 예. 생소하죠. 예, 젊으신 분들은. 예,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만약에 그게 조사를 하려면은 결국에 마을의 이장님이 조사를 안 하면은 이건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둔벙 자체는 네. 그 농업 생산 시설입니다.
네. 옛날부터 물을 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네. 그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 통해서 예, 밭으로 그래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둔벙은 농업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사법으로 가뭄을 대비한 저수 시설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꼭 필요한 환경이다. 정말 이거 둔벙 안에 많은 식생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거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경상남도 환경보존 활동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속협에서 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 거제에 한 5개 면에 17개 마을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한 56개의 둔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가 사실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정말 꼭 필요한 이렇게 그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고성군에서는 이 둔벙을 지금 국가 중요 농업 유산 또 국제관계배수위원회가 지정하는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둔벙 보존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굉장히 이렇게 잘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우리 거제시도 관련해가지고 이래 둔벙에 관련해가지고 좀 보존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농촌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 거제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보면 자료도 있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좀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좋은 그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4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거제면에 지금 권역별 지금 단위 거점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기 주요 내용이 보면 바다소리 센터, 해수체험공원, 로컬 푸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위치는 지금 그게 어디라 해야 되노? 해양 했는데 이제 그쪽에 건물이 이제 들어서다가 이제 바다 소리 그 센터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뒤에 계시는 아파트 사람들이 네. 조만끈이 가려진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좀 민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이제 그걸 했는데 자리를 일부 옮기는 걸 하고 또 이제 하나 풋살장이 있었습니다. 안에 내부에 아니 그 밖에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애들이 와서 뛰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끄러워서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는 풋살장은 안 하겠다. 다목축구장으로 하겠다. 다목축구장이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축구 골대하고 야간 갱간 불을 켜고 하는 시설은 없애겠다. 이렇게가 지금 협의를 내고 주민들하고 1차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추진위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이 일반 시민 그 인근의 주민 편만 들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있어서 찾아가려니까 지금 자리를 피해가지고 아직 그런데 하여튼 공사는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기 416페이지인데 반려동물에 관한 건데 사실 저기 이제 우리 사등 아닙니까? 사등에 이제 거기 이제 두동길 안쪽인데 그 진입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갈락하면 그 참 여성분들은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예. 또 아까 김영기 의원이 지적한 그 고물상 거기도 보면 지금 사실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정리는 안 될까요? 일단은 지금 도로가 6m 도로가 지금 나고 난 후에 예. 지금 이제 차가
되면서 하나씩 불편한 점은 하나 둘씩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만약 지금 복합 공간센터 거의 조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제 진입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보면 그 위쪽 부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뭐 따로 추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위에서는 지금 그쪽에 이제 나무 파쇄장하는 경에 경남테크라고. 예, 경남테크 이제 거기서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사유지고 또 공장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들도 그 도로를 내주면은 향후에 뭐 작업할 때 잘못해가 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쪽 아니고는 도저히 더 이상 도로가 날 그래요? 길은 없습니다. 그게. 나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 경남테크 사장이 제 고향 선배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 봤어요. 이게 길이 사실 너무 진입하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좀 안 좋다. 그래서 근데 뭐 확실한 답은 못 받았는데 혹시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받고 그 옆에 보시면 417페이지에 유기물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거제시는 유기물 보호센터 여기 한 곳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제시 전역에 있는 그 유기물들 다 일로 오네, 그죠? 예, 근데 개인이 사설 운영하고 있는 곳은 빼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 그쪽에 다 그래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유기물 동물 그 구조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에 기타에 보면 뭐 1급 7이라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동물이? 이거는 이제 개, 고양이를 제외하고 누구리 이런 게 너구리? 염소 막 이런 저 그래요. 나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입양도 해 가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입양이 총 176마리 정도를 입양을 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입양 가면 그 주인분들이 데려가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는가? 그거는 모니터링 합니까? 지금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칩하고 다 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모니터링까지는 안 해도 그 정도로 아가 교육을 하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적응은 잘 하는가? 예, 그 뭐 다 거기 갈 때 아무거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자기가 결국에 반려동물로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뭐 이제 데려갔다가 파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뭐 그까지는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잘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4등 우리 두동에 있는 그 유기물 보호센터가 이게 예, 그게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규모가 커진다다 이러면 타 지역에도 또 하나 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시설을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동물 보호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증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끝나야지 향후에 계획을 수립.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검토를 해보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불법 농지 전용 단속 실적 5년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불법 면적이 45,581제곱미터에서 2022년도는 12,922제곱미터인데 2020년, 21년에는 좀 면적이 줄어들다가 2022년도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8년도가 이 자료를 보면 제일 심했네요. 불법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심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주소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관폴이 301번지, 295번지, 290번지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네요. 붙어 있는 거긴데 건축 자재 적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그걸 띄워보니까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건축 자재 꽉 째놨던데 건축 자재하고 뭐하고 뭐 시설물하고 많네요. 이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한다고 돼 있고 이제 사실상 이제 불법 농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안 하고 안 되는 게 결국에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리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차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고발을 합니다. 아니, 자재 적치가 우리가 소규모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 적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말은 이제 이게 불법 적치라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렇지. 허가를 받지 예, 않고. 허가를 받은 거는 아무런 받은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답도 예. 이게 물건 적치가 가능합니까? 답은 안 되지요. 여기가 지목이 답인데 그런 게 지금 불법으로 불법인 지금, 거죠? 예,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제법 면적도 크고 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 좀 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뭐 사동면 창호리에는 그 보니까 펜션 옆에 막 부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 또 잔디 식재하고 예,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이행강제금이 보통 뭐 그 감정평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이행강제금이 훨씬 더 경제적 고통이 세겠네요. 4년이면 내 땅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야 되고요. 네. 일단은 또 우리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강제금대로 또 이제 그 농지법 위반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쉽게 행위 거기에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지. 이거 완료가 됐다는 것은 다 원상 회복이 됐다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초면 천국리에 분묘 설치 3교수는 이거 혹시 박종욱 시장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완료가 됐네요. 예,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폴이 이건 좀 강하게 좀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게? 설립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이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는 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그런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일손 부족을 예, 예. 해결하기 예, 위해서 예. 설치하는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연간 예산이 8,7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 인력 21명이네요. 21명이고 근로일수 139일인데 21명 지원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부족한 인력이 21명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원 예산도 교육비, 교통비, 수당 지원해가지고 493만 8천 원입니다. 예산 8,700만 원 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도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이 예산에서 반을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교통비야. 최고로 하루 이제 많이 주면 만 원.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여러 명이 오면 반장이라고 있습니다. 반장 수당. 그다음에 또 3일 이상 있으면 그 잠을 자는 숙박료 뭐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쉽게 농가에서 일당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신청을 하는 게 엄청 이제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네 군데 농장에서 이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예, 인력을 네, 쓰는 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체 근로 일수가 한 55일 정도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 정도면 예, 안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막 가감하게 지금. 근데 기양사 사실은 우리가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또 했으면 그 센터에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이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1년에 21명 중개해주고 요 센터에 몇 명이랍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일하는데 예산이 8,700만 원입니까? 이제 이게 그 센터 근무자 한 명 인건비가 반이고요. 예. 나머지가 이제 사실상 뭐 농가 교육비. 근데 사업비도 불용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그 연간 500만 원밖에 안 쓰이면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 예, 아닙니까? 불용합니다. 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내년에 또 안 하면 또 쓰고 있는 또 분들은 또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걸 이제 좀 하라고 홍보를 이제 하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그런 경우 그렇다고 이제 본인들은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
교육비라고 뭐 농장주한테 10만 원도 주고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 농장주한테 이제 그 하는 게 교육비 좀 주는 거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혜택이 없으니까 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에 좀 현장에 불합리가 있으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던 이 농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농식품부서. 농식품부에서 하면 현장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농장주한테 조금 뭐 보조금 지원하자든지 그 정책적 어떤 제안을 하신다든지 그래야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 아이고 뭐 하다 말랍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하여간에 잘 좀 판단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사업 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은 또 보니까 예전에 이게 지금 애주중지 쉼터에서만 이거 유실 동물 그거 구조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뿌이라서 그런 거 옛날에는 또 한 군데만 한다고 민원이 좀 있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원이 있고요. 예. 전년도에는 이제 애주증지 쉼터에서 하고 유사모에서 예. 2개월 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햇빛에서 이제 10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이 유사모하고 애지중지 쉼터에서는 아예 안 해가지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애지중지가 길고양이 해피하고 유사모에서 안 해서 애지중지 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 보면은 지금 우리 전체 1년에 저 유기동물이 이제 그 우리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게 한 1,200마리 전후로 들어오는데 애지중지 쉼터에서 한 500마리야. 우리 저 그 공무직들이 그 잡아오는 게 한 700만 몇십 마리 됩니다. 그래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애주중지 쉼터에서는 평일날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이길 9시까지, 네. 그다음 공휴일 24시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이제 평일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애지중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개를 잡아오는 게 이제 뭐 이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도 있고 우리 뭐 이 군고충 처리위원회부터 또 우리 그 감사실에 직원들이 뭐 안 된다 이리 하는데 참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민원 많은 것도 지금 처음 봤고요. 제일 큰 걱정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이제 기피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름이 그럼 길고엽하고 유사모가 이 포획 사업에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 안 하는데 예. 애지중지 쉼터가 한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담당팀 이름이 동물복지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사람 복지가 안 되네요. 예, 지금 복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치겠어요. 자, 전년도에 우리 힘들면 하는 그 말은 뭐 5개 있다 아닙니까? 우리 힘든 예. 경무부서. 경무부서로 지금 오죽했으면 경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제가 봐도 이 사실상 와가지고 엊그제는 뭐 분이 와가지고 저 모가지를 뜯기라고 왔더라고요. 감 지르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봐도야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묵묵하게 일을 이렇게 해주는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정말 불쌍하고 감사하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를 보냅니다. 예. 예, 위로를 보내고 참 저도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좀 이 과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반려동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이 반려동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이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또 과장님 하소연 또 들으니까 또 그 고충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아까 그 숲소리 모노레일 이야기했는데 우리 애기들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습니다. 캐릭터 좀 발굴해갖고 뭐 아마 좀 밋밋해가 지금 현재 모노레일처럼 저라면 항상 여기 애기들 저기가 어른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애기들 데리고 보여주러 오는 거지. 어른들은 서브죠, 서브. 메인은 애기들이니까 애기들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그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복합 그 센터도
그 제도에 맘카페가 2개가 있더라고요. 각 맘카페하고 그 업무 협의를 좀 체결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전에 맘카페, 위더스 맘카페에서도 이 우리 그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쪽하고 좀 업무 협약도 맺고 홍보도 하고 카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노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무부서라고 하셨는데 동물복지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또 하나의 경무를 얹어놓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동물법이 전부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4월 27일자로 이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맞춰서 뭐 동물복지라든지 또 학대 금지 또 이런 것들 개정 발에 맞추어 이제 또 시행 규칙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 규칙, 전부 개정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박명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도 했지만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제도적인 조례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지금 그 결국에 민간 지금 보호 시설이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확대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 등록 지금 사실상 그 신고를 하려면 CCTV하고 뭐 사로 보관 창고 근린 생활 시설을 지정되게 되고 또 50명당 한 명씩 다 있어야 되고 이걸 규정을 다 맞춰서 하려면은 조금 힘든데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과장님 이제 동물보호법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제 민간 보호 시설을 신고토록 합니다. 예. 앞서 우리 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 단 한 곳뿐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간 보호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갈등, 또 법의 사각지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소음, 악취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 빗발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의 테두리를 해서 양성화하고 또 우리 지자체나 국가가 하고 있는 이제 반려동물 지원센터 입양 또 유기동물 보호 임시 보호 이와 같은 역할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신고를 해서 함께 분담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취지가 동물보호 신고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1월달에 지난해 우리가 지금 민간 보호시설 몇 곳입니까? 5곳에 있습니다. 예, 5곳입니다. 지금 신고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죠? 추진은? 지금 신고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마감일이 저희들은 2026년 4월 26일까지 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운영 규정에 맞춰야만 동물보호시설로 지정이 되어지고 그 지정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가 이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한 5곳 정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둔덕면에 지금 동물보호시설이라고는 아니지만 어떻든 보호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 이제 있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예. 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시설이 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또 얼마 몇 메타 있으면은 민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그런 우려에 대해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과 시위, 집회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요. 저 그 과정에서 현재 이제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 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임시 창고 형태로 이제 허가를 났고요. 거기에 지금 둔덕면에 설치된 민간보호시설에 반려동물이 한 몇 마리 정도 있죠? 지금 거기 140마리 정도 있습니다. 예, 140마리. 아, 거기는 140마리가 아니고 조금만 더. 예, 노재한 거기는 50마리. 추가 질의. 예, 140마리. 아, 거기는 50마리 있습니다. 50마리. 그분이 전체 관리하는 둔덕면 적정길에 있는 그 쉼터, 민간 보호 시설에 있는 쉼터에서 보호 동물 수가 140마리 아닙니까? 위에 애지중지 말고는 140마리 맞습니다. 예. 제가 이게 비영리 단체 이름을 하기가 해서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죽전에 있는 예. 여기 보호동물 140마리, 개 90마리, 고양이 50마리입니다. 그 임시보호 창고 목적으로서는 내개동의 컨테이너 시설은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서 위법하지 않다 해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이와 같은 보호동물 140마리를 임시 보호하기 위해 또는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우리 팀장님, 예, 저도 과장님. 가봤습니다. 예. 이제 가설 건축물이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 예.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법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단언키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물 보호로 인해서 악취, 그다음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좀 현장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회와에게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신고하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2026년 4월까지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하려면은 근린생활 시설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운영 기준, 시설 기준 예, 만만치 그걸,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마리 수에 따라서 예. 내년, 후내년 예, 뭐 이렇게 되어지죠. 예. 이제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민간 보호 시설들이 아마도 짐작컨대 국가 예산이 지원에 맞는 형태로 해서 또 법의 사각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운영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운영 현황, 시설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점에 감안해서 오염 수역으로 유입 배출되는지 또 악취, 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향후에 민간 보호시설로 이제 신고가 될 경우에 민원이 되어지지 않는 적정한 곳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죽전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상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빠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요 지적사항에 보면 이 뭡니까? 그 처리 결과에 그 둔덕 포도 명품화 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해가지고 사업비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뭔 내용이죠, 이게? 둔덕 포도를 지금 그 브랜드함에 있어서 가지고 용역 기간은 2003년도 5월부터 8월까지고 사업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에 거제에 있는 포도의 브랜드 예. 네이밍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고 이에 따라서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다른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다 이러면 뭐 포도 와인부터 뭐 하여튼 포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와인, 과자류, 주스, 뭐 꿀빵 뭐 웬만한 그 음식에 그냥 그 특산 포도를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저는 하나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지역에 이 푸드 전문가들도 많이 넘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 지역에도. 예. 그 제가 아는 그 장성포 모 그 업체는 그 영양학도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제품도 개발하는 분도 여자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런 분들 한번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한번 해야 돼요. 컨퍼런스. 그래서 가까운 부산이나 또 뭐 이게 뭐 국제 컨퍼런스도 좋고 음식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포도를 어떻게 하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럼 수출을 많이 하려면은 뭔가 제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 관련해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예. 432페이지 이 아주동 도란도란 이제 컬처 푸드센터 이제 이게 총 사업비가 38억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던가요? 지금 뭐 그 또 뭐 뭡니까? 그 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옛날 그 구동사무소 그 말씀하신 거 맞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일부 또 부지는 또 매입도 해야 되고 뭐 주차장 연결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올해 5월 25일까지면은
이게 용역 기간이 끝난 걸로 돼 있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구호동 사무소에 성면 재공사를 완료를 하였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한 4월 달 되면은 저희들이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35만 이 뭔 맞습니까? 이게 실시 설계비가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라고요? 1억 설계가 7,300. 7,3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실시 설계비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모든 게 이제 다 담아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예. 그럼 그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뭐 주민들이라든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2회 정도 거쳐가지고 예. 저희들이 안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뭐 그렇게 적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공청회는 내가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아주동에 어, 이거 공청회는 내가 한 번도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21년도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하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공청회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아주도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생기면은 뭐 좋은데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 주민들이 불편하고 통행이 불편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 예. 그다음에 436페이지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하셨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 건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에는 내 건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 선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절하게 추가로 공모할 아직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오프라인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시행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이 요거는 작년에 했는 실적이고 올해 몇 개를 할 겁니까? 올해 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공모 사업은 작년에 다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공모를 하고 올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몇 개 좀 하냐? 이건 지금 4개를 추진을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 같아요. 공모에 된 거고 지금 이 겁니까? 공모된 걸 갖다가 올해 시행을 하는 시행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4개 올해 하고 그 내년에 할 거를 이제 올해 이제 예, 올해 네, 이제 말입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 보통 그런 공모 사업은 뭐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에도 있고 보통 하반기에도 있고 예. 뭐 4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타이틀이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한 10억 들어가네 그지? 9억 3천 들어가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뭐 간행적인 벼생산 기술로 가지고서는 뭐 소출이라든지 뭐 결국 소출이 작으면 소득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뭐 고품질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내수 그러니까 우리가 2천 하면 쌀 일이 기억이 난다 아닙니까 머릿속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제 하면 쌀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우리 거제 사람들이야 거제 쌀 하면 기억이 남겠지만은 예, 거제 외에 있는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거제 쌀 하면은 결국은 홍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고 이제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수출을 목표로 해야 되고 결국은 이 농가들 매출 향상시켜야지 뭔가 그분들도 이제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아닌 좀 더 뭐 어떤 그 적용을 해가지고 하이 퀄리티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그지?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가지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쌀 하면 거제 그 정도로 할 각오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44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지원 실적이가 일본, 미국, 프랑스 요 뭐 위에 거는 파프리카는 일본만 가고 그 밑에는 한 3개 나라 가는데 이거는 좀 다른 그 어떤 그 국가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 하반기쯤에 동남아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453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이 향후 계획에 보면 이 기간이 연장됐네, 그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왜 연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 시설이 지금 원래는 지금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시설을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가서 예, 저희들이 어차피 1년간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계획으로. 455페이지. 이게 스마트팜 내용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예 특작 분야의 모든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인데 이게 어찌 보면 여기도 내용에도 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뭐 현대화 시설 이게 스마트팜 말씀 안석봉 의원이 지금 만드는 그 내용 맞지?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비슷한데 이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던데. 뭐 시설은 하기 나름입니다. 순수 스마트팜 유료 온실을 짓게 되면은 앞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선평 짓게 되면은 한 12억 들고 그다음 비닐 온실로 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짓면 3억에서 4억 정도 들고 스마트팜 시설을 안 하더라도 조금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된다면 뭐 한 1억 5천 정도. 그래 농업의 뭐 라노 기술인가 그때 한번 어떤 뭐 개발자가 저거 해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분하고 어떤 계장님하고 내가 연결을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 무슨 팀이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원예 특작팀, 예, 원예 특작팀 예.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잘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은 많이 안 들면서 그 라노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팀장님인데 원예 팀장님인가 한번 예, 원예 특작팀 예예 그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대화를 좀 나눠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안비 산모아이다 시설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예, 요즘 라노 기술이 뭐 접목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항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오. 그다음에 456페이지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뭐 학생들한테 이제 도시락 제공하는 그 내용인 것 같고 그 오른쪽에는 뭐 간식 제공하는 그런 것 같고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도시락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있죠? 저희들이 두 군데 있지. 지정을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백병원 거기도 장례식장인가 거기도 뭐 도시락을 뭐 하이퀄리티 그러니까 이 다양성 있게 그런데도 좀 이렇게 납품하고 이거 뭐 우리가 직영으로 두 군데 도시락을 만들면 우리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안에 내용물이 좀 안 맞으면은 서로 조율하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 갖고 우리가 팔아야지. 우리 농산물 가지고 우리 수산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게 주라고 지금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요거는 그랬는데 내 이야기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맹거는 거를 우리 농산물하고 우리 수산물하고 우리 야채 가지고 애들뿐만 아니고 그제시 전역에 어떤 각종 단체나 협의회 행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가 소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우리 그제시민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459페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해외 마케팅 판매 실적 이제 뭐 동남아로 확장하신다 하니까. 그다음에 460페이지 이제 끝으로. 결국은 이제 뭐 수출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매출을 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나는 어떤 모든 그런 뭐 음식에 대해서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그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자꾸 연구하고 그쪽에 이제 일명 라인업이라 그러죠 이제 그쪽에 그 나라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 나라에서 이 파괴적으로 어떤 매출 신장하는 그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출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5년 10년 다녀봤자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마케팅의 전략. 그 나라에서 파급 효과가 있는 그 업체하고 손을 잡아라. 예, 그게 아마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그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해서 그런 데하고 손을 잘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지름길이죠. 예, 지름길. 하여튼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수출 많이 해가지고 뭐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거제 판몰이 개설되었으나 운영 체계 미흡으로 18년도에 거제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결제 시스템 미흡 등 문제점 때문에 개선 사항이 필요하고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신한력 플러스에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난 홍보과에서 라이브 방송 한 10여 차례를 통해서 예상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제몰에서 판매액이 7,68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아마 온라인 판매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그 당시 때도 이제 서경 방송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과에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우리 과에서 이제 신한력 플러스에서 아일대 농업 허브센터 만들면서 2층에 아마 지금 이커머스 방송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연계해가지고 우리 상품뿐만 아니라 체험이라든지 숙박까지 좀 홍보가 되면서 농식품, 농산물 판매 확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는 지방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 나라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예. 혹시라도 부정 의심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 절차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444페이지에 예비 준공 검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 앤 푸드 센터 건립이 금액이 제법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금액이 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금액이 제법 됩니다. 각각 23년도 5월, 22년도 12월, 그렇습니다. 23년도 6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8조를 참고하셔가지고 예비 중간검사 실시 때 해야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그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4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용역이 완료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 주차장 변경하는 게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운영은 언제쯤 가능하게 됩니까? 4월에 준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접근성이나 도로망은 좋아지는데 소비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인근 매장과 아마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저희들이 뭐 어차피 임금 매장과는 판매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고 뭐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 주체를 직영으로 할 직영으로 직접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넘어가는 걸로 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직영으로. 예. 그러면 이 매장이라든지 입점 기준, 뭐 운영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그런 만들어져 걸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3회 정도 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걸 계속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이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로컬 푸드 인증제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로컬푸드 인증제는 저희들이 뭐 GAP라든지 아마 뭐 이렇게 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거제에 새로 짓고 있는 뭐 그런 통합지원센터 2층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예, 예. 되면은 그때 정확한 기준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해서 어떤 인정. 라벨이 만들어지면 그게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판매가 된다. 그 포장지에 붙인다든지 그런 예, 예. 방식으로. 그 예를 들어서 농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게 됩니까? 어떤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이랑 판매하는 방식을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예. 판매는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예, 그리고 농협 지금 현재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그대로 운영할 거고 저쪽에만 고현동만 고현하고 아줌마 저희들이 지정으로 그러면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농식품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검사나 이런 걸 의뢰를 해서 안전분석실에 통과가 되면 거기도 이제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럼 마크를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12년도 완료하는 거 아니 22년도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7월달에 아마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아마 뭐 9월부터 시행을 해야 그렇죠. 되죠. 예. 그 운영 계획이 지금 15개 학교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19개 학교로 더 확대를 해서 34개 학교로 그렇습니다. 운영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운영 방식은 학교하고 수의 계약을 해서 센터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탁 업체에다 맡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준공이 언제 지금 예정이 되어 준공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7월달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9월달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